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항상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두 분입니다. 박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하여튼간에 다들 정신이 아주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예, 아이들을 생각을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네. 차우셰스크의 나라 루마니아 출신 축구 감독이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정말 마음이 안 좋고요. 자, 이런 대형 국제 행사 또 뭐 부산 최근에는 부산 엑스포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럴 때마다 꼭 꺼내드는 금과 억조 경제 효과입니다. 네. 예. 박시동 평론가님, 이 새만금 잼버리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경제 효과가 과장돼서 뻥튀기 홍보가 됐나 한번 봤더니요. 예. 일단은 최상위 전제부터 잘못됐는데 이 경제 효과를 추산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과 유사한 규모를 놓고 일단 분석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 전 인류의 최고 축제와 동일한 규모로 놓고 경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코웃음을 치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날 거라고 사전에 전망이 됐었냐면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SOC 등 기반시설 조기 구축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파급 효과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조 4,656억 원이고요. 또 2조 855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추산이 됐었고 또 잼버리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198억 원의 생산 효과 또 1,098명의 고용과 406억 원의 부가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또 잼버리 기간 동안에 이 청소년들이 여기를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각 나라에 돌아가서 전파된 우리나라의 브랜드 재고 효과가 1,595억이 될 것이다. 그거 마이너스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잼버리가 끝난 후에 국내 캠핑 산업의 수출 증가 및 내수 시장 확대로 6,724억 원의 생산 효과. 그것도 마이너스로 잡아야 될 그렇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잼버리가 끝난 후에 이 부지에 글로벌 리더 센터를 만들면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관광 체험하러 많이 올 것이다. 거기서 매년 12,000명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41억 원의 생산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합산하면은 9조 10조 이런 뻥튀기 경제 효과가 난다. 이렇게 지금까지 홍보가 돼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 느껴진 게 우리가 정말 그 박정희 개발 체제를 거치면서 국가주의에 너무 매몰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잼버리라는 게 그 전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하는 행사고요. 그러니까 민간 조직들이 하는 행사고 사실 주체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행사가 잘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마치 뭐 올림픽 하듯이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식으로 홍보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대규모 정부 지원금도 주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뻥튀기 경제 효과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앞에 우리 박시동 평론가께서 평창 올림픽 말씀하셨는데 사실 평창 올림픽도 경제적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게 엄청난 뻥튀기라고 지금 생각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평창에서 직접 효과라고 해서 투자, 그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쭉 건설하는 것들 쭉 한 게 한 7조 2천 한 3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생산 유발 효과라고 해서 한 16조 정도 나온다. 이게 접대 그 한일 그 윤 대통령이 그 방문해서 한일 경제 문제가 풀리면은 생산 유발 효과 얼마가 나온다는 거 지금 과장된 계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식의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관광 소비 지출도 당장에 얼마가 늘어나고 2조 8천억 늘어나고 또 이것도 똑같이 생산 유발 효과 아이오 테이블 돌려가지고 한 4조 8천억 7천억 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하나도 간접 효과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브랜드 인지 효과 11조 6천억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강원도도 오고 해서 32조 2천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합쳐서 직접 간접 효과 다 합쳐서 65조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평창 올림픽이 끝난 현 시점에서 여기서 이야기한 효과가 나오는 게 과연 있는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잼버리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했다는 게 너무나 사실 구태의연한 발상이다라는 거죠. 자, 신박한 경제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잼버리 관련해서 뭐 한 10조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경제 효과 부풀리기 얘기를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경제 효과 부풀리기 중에 가장 셌던 거는 청와대 개방 경제 효과입니다. 3월 29일자 파이낸셜 뉴스는 청와대 개방하면 연 2천억 원 이상 경제 효과. 며칠 뒤 아시아 경제 청와대 개방 시 연간 1조 8조 원 관광 수입 발생. 그 며칠 뒤 동아일보 최대 3조 3천억 원.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죠. 네, 전경련 산하. 전경련 산하. 네. 연 5조. 여기 보면은 이제 추산한 거에 보면 국민들이 청와대 개방으로 기분이 좋아져서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뭐 1,6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예,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정부 작년 12월 말에 아직 경제 효과 없다라고 경제 효과 추산 안 했다라고 작년 연말에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국제 행사들 있으면 끝나고 나서 사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 뻥튀기 같은 거 하는 거를 앞으로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잼버리 같이 국제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우정을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그 가치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이거 가치가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때문에 행사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정말 개도기 시절의 참 구상유치한 발상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여름 폭염 무척 뜨거운데요. 그만큼이나 뜨거운 게 지금 현재 증권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뜨겁지? 사람들이 그러다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보고서를 내지 않는 증권회사들이 보고서를 내지 않는 상태까지 왔어요. 요즘 증시가 너무 변동성이 심한 거 아니야. 고점 찍었다라고 하더니 그냥 뭐 20%씩 확확 빠지기도 하고 네. 코스닥, 코스피 양쪽 다 이래서 현재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박시동 평론가님. 네, 현재 일단 오늘 일만 해도 전 거래일 대비 한 22포인트 빠진 한 2,580선인데 22가 빠졌어요. 코스피? 그래서 2,600선이 일단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요. 그리고 코스닥도 약 20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898.22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의 경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테마주 위주의 묻지마식 지금 밈투자 시장입니다.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인과 기관, 이 한묶음이라고 보고 개인이 또 한묶음이라고 봤을 때 네. 기관이 던지면 개인들이 저가 매수나 줍줍으로 들어가서 시장에서 지금 이 투자 열기를 꺾지를 않고 있어요, 개인들이. 개인은 지금 이런 그 세 가지 경향성 때문에 현재 지금 엄청 뜨거운 상황인데요. 얼마나 뜨거운가 일단 수치만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갈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거래 이달 들어서요. 네.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합산 거래 대금이 27조인데 지난 6월 대비 41%나 늘었고요. 27조 예. 41%가 그렇죠. 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증권 시장으로. 예. 그리고 이제 B2 과열의 이제 지표죠. B2 B2가 그러니까 빚을 빚내서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그렇죠. 분들. 네, 6월달 18조에서 지금 다시 20조 원대를 다시 넘어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상 지금 현재 이달 들어서 아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이 많아진 겁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증권 시장에 돈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증권 특히 2차 전지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일확천금을 좀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지금 우리 금리 올리는 걸 어느 정도 자제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빚 내서 투자하는 그 동기를 더 만들어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네네. 그 전에 주식 시장이 좀 미국 금리 올리면서 가라앉아서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그 손실을 입었을 때 정부가 또 구제를 해줬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서 음. 이게 좀 빚내서 그냥 해도 되고 정 안 되면 뭐 정부가 어떻게 해주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도 생기고 지금 일확천금 심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테마주 중심으로 굉장히 과열되는 좀 비정상적인 사실 금융시장의 기능보다는 금융시장의 역기능에 가까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니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도 꿈틀꿈틀해서 주담대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주담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증시로도 돈이 몰리고 이게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막차는 마지막 버스는 타야 된다. 뭐 이런 심리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2차 전지와 지금 이제 증시를 움직이는 큰 테마는 현재 일단 누가 보더라도 일단 2차 전지고요. 2차 전지. 예, 지난주부터는 초전도체 테마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초전대체는 지금 계속 검증에 실패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얼마나 변동성이 크고 그 광적인 열풍이 불고 있냐면 간단하게 지금 흘러온 과정을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네. 2차 전지는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주가 사실은 코스닥에서 지금 16년 만에 황제주로 등장을 할 정도예요.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예.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기관들은 사실은 고점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높게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네. 계속 보수적으로 입장을 냈고 개인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세계 1등이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장밋빛 미래만 있는데 왜 기관들은 이렇게 보수적으로만 보고 공매도만 치려고 하느냐라고 네. 해서 공매도와 기관 간의 싸움이 그 주요 가격선마다 벌어졌었거든요. 뭐 30만 원 개인과 그렇죠. 기관 간에 네. 특히 이제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과 개인 간에 35만 원 선에서 한번 크게 붙었고 50만 원에서 붙었고 80만 원에서 붙었고 100만 원에서 이렇게 크게 붙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 기관들이 가진 자본이나 기술력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적거든요, 개미들이. 개미들이. 근데 그런데 이번에 이기고 올라왔다. 이렇게 개미들이 보시더라고요. 계속 그 공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그래서 저가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가면서 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150만 원까지 터치를 시켰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개미들의 승리가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받으면 이긴다, 지지 않으면 이긴다, 우리도 기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지금 그 투자 열풍의 어떤 그 실적들이 이 신뢰를 좀 준 것 같아요. 기분은 좋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한편으로 더 걱정되는데요. 예, 그런데 기관을 이제- 이길 수 있습니까 실제로?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지금 등락폭이 얼마나 심한 정도냐면은 150만 원을 터치하고 불과 며칠 있다가 9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50에서 90으로요. 예, 당일날은 아니지만요. 예. 이틀 상간에. 그러니까 100만 원 선에서 120만 원 선을 중간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30만 원씩 왔다 갔다 해서 90만 원, 60만 원 이상 변동폭을 보이는 이 정도 변동폭이 정상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코인 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이거는 지금 거의 투기판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과열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테마가 지금 약간 꺾이는 느낌이 나니까 초전도체가 지금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지금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성공하면 노벨상. 그런 열풍이 보니까 이걸 또 테마화해서 지금 초전도체 쪽으로 지금 지난주부터 급격히 쏠렸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지금 상한가를 쳐가지고 어떤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40%, 200% 이상 주식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 열풍이 얼마나 비이성적이냐면은 그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 중에 대장주라고 있는 어떤 회사는 우리는 초전도체 관련 주식이 아닙니다. 연구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관련돼서 뭐 협업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라고 공시를 냈는데도 오늘 또 올랐어요. 아 공시를 했는데도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실체나 내재적 가치를 벗어난 이른바 밈 투자, 이른바 광풍 속에 지금 시장이 휩쓸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 교수님. 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네. 보면 그러면 2차 전지가 앞으로 뭐 다 말하자면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엔 2차 전지다. 흔히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네. 하는데 주력 산업 대한민국이 끌고 갈 반도체, 바이오 다음에 주력 산업으로서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앞으로 뭐 잠재성이라든지 우리가 또 경쟁 유지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주력 산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차 전지 시장 그 기업들 시장 가치를 이 정도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그런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2차 전지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회사들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CATL, 네, 중국.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도 고체 쪽으로 전고체 쪽으로 가면서 어떤 기업이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올지 이른바 슈페터적인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잘 나간다는 기업들 하루아침에 다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뭐 IT 산업 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전망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가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우리 테마주라는 주식들의 주가 변동폭은 그 범위도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이른바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의 좀 주가 조작에 가까운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지금 그 당국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실적보다 테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문제 아니냐. 네,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나 전기차 산업이 지금 혁명기의 초입, 여명기에 와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혁명의 여명기다. 그렇죠. 이렇게 산업혁명의 전기차 혁명의 여명기다 지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적극적으로 신뢰하시는 개미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초기에 지금 잡는 거다. 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는 것과 지금 당장 이 기업의 내재 가치나 내년 내후년의 수익 모델과 현재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그게 합리적이다. 이거는 또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업황과 이 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과 또 네. 지금 리딩하고 있는 컴퍼니들이 수많은 합종 연행과 기술 개발에 따라서 불과 2, 3년 후에 어떻게 어떤 기업이 쇠락하고 또 흥할지 전혀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밝고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에 혁명적 여명기 앞에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진 주식과 지금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그것 자체가 다 항상 등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예리한 분석을 내주면 좋은데 그동안 시장이 좀 왜 이렇게 됐냐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 분석이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았다고 느낄 여지도 좀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를 좀 과소평가하거나. 그렇죠. 중국 업체 과대평가, 국내 예, 업체 예. 과소평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스스로 이제 신뢰를 좀 잃은 측면도 있고 기관들이 공매 위주로 해서 이제 좀 작전을 많이 벌인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개미들이 이제 전문가들에게 신뢰를 안 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합리적인 얘기는 조금 귀를 기울이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일단 그 전문가에게 먹히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리포트가 5월에 하나 나왔고요. 그 전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5월에 나왔는데 그때 제시한 금액보다 지금 3배가 올랐어요, 주식이. 그런데 지금 용기 있게 그 안에는 아무도 리포트를 내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그 똑같은 회사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네. 냈는데 네. 지금도 현재 주가의 반토막을 목표가로 제시했어요. 그러니 시장에서는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광풍을 지금 전문가들이 잘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주 혼란한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 분석이 소위 국내 업체에 대해서 불리하게 또는 국내 업체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고 그분들 느끼는 입장에서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분들 저도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보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은 논리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배터리 아저씨 같은 분들이 거의 뭐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팬클럽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근데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게 거죠. 정말 예. 극단적으로 반대 상황이 돼서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됐을 때 그 상당한 문제가 사실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뭐 안 오는 게 좋겠지만 오게 된다면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응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자꾸 구제해 주는 식의 방향의 정책들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비합리적인 투기성인 그 투기적 거래들을 자꾸 부추기게 되기 때문에 뭐 주식 거래라는 건 자기 책임에 해서 하는 거고 뭐 여유자감 가지고 해야 되고 사실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이지 단타를 쳐서 돈을 주식에서 잘 벌 것 같으면 세상에 뭐 돈 못 벌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학습 효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몇몇 분들이 본인 계좌도 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굉장히 드문 경우니까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테마주에 무분별하게 이제 들어가서 실패한 사례가 우리 역사에 우리 증권 역사에 엄청 많습니다. 예.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새로운 기술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뭐 90% 이상 빠져가지고 겨우 지금 상장사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실 거고요. 네. 또 황우석 박사 논문 때문에 줄기세포주가 엄청 예. 떴다가 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요.
또 그래핀이라고 꿈의 소재, 해가지고 소재주 관련해서 엄청 떴다가 지금도 사실은 사라졌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부주기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개미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집을 살려고 해도 또 그냥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네, 집은 아예 네. 포기한 거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코인 시장으로 들어간 한때 열풍이 들었었는데 코인의 신기류처럼 뭐 망하거나 사기가 너무 많고. 네. 그런데 그래도 주식 시장은 제도권 안에 있는 시장인데 이거 봐라 뭐 1000%가 올라.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차 아닌가 해서 지금 이런 열망은 이해하는데 주식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코인 투자처럼 투기처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열풍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안 좋은 뉴스를 정식으로 내도 그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그 삼형제 중에 한 회사는 그 우리 사주는 원래 보호 예수가 묶여 있거든요. 네, 네. 그 회사에 주식을 주고 사원들이 갖고 있는 건 1년간 못 팔게 묶어 예, 놓습니다. 못 팔게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풀렸어요. 5천억이. 그럼 수급이 늘어나거나 매도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슈가 나와도 꼼짝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 투기 물량이 많이 풀렸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풀렸으니까 값이 좀 다운될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런 어떤 근데도 올라가. 악재도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열풍 때문에 정상성을 좀 잃어가는 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권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정부 정책 같은 게 일관성도 없으면서 신뢰를 자꾸 잃고 있다. 이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네네. 신뢰 상실이라는 게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집도 마련하고 노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확천금에 네. 지대서 뭘 노릴 수밖에 없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경제사회 구조가 열심히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바꿔줘야지 건강한 경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저는 두 가지 좀 배웠으면 한다. 우리 정치인들 특히 정말 이런 걸 보고 남의 집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얼마나 못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통렬하게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뢰지수,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19시 45분, 7시 45분을 기해서 경기도 치흥시 안산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해당 지역 이동하시는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